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는 아직 쌀쌀하지만 애기초록 노란 봄입니다. 그리고 전국엔 지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발빠른 행보로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치란 생물이다라는 말처럼 급작스런 연합창당과 유례없는 공천과 무공천의 대결 등 다양한 형태로 소용돌이치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 YTV 뉴스와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정지부에서는 6.4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예비 후보자들을 모시고 정책과 선거 전략을 들어보는 고멸의 시원한 토크 코너를 마련하고 지금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실 분은 서구에서 큰 꿈을 가지고 힘찬 활동을 하시는 이강철 전 시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철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서구청장 후보 이강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요즘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몇 개의 봉사단체 직책을 갖고 있는데 예. 그 중에 대전 자원봉사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뭐 급식봉사, 예. 장애인 이동봉사, 또 네. 여러 가지 목욕봉사 이런 것을 네. 함께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봉사의 네, 네. 달인 뭐 예, 예. 실제로 예, 봉사를 하고 이 다니고. 대전 시민 가운데 봉사를 원하는 분들이 지금은 좀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실제로 의외로 무슨 봉사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대전사랑 자원봉사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그분과 면담을 해서 네. 그분이 원하는 봉사, 예를 들어서 자기는 노인복지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분들을 3대 하천 봉사로 소개를 하면 네. 봉사의 기간이 짧아지고 예, 예.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이 원하는 봉사를 연결해주고 함께 봉사하는 곳이 바로 대전 자원봉사위원회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전에 뭐 뉴스나 네. 또 내지는 이렇게 그 소문을 들어보면 정열의 열정의 그 네. 맨발의 투혼 이강철, 네, 맞습니다. 또 내지는 자전거맨 네. 이강철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지난 선거 때 네. 제가 겨울에도 맨발로 네. 시민들이 네.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맨발 투혼을 했고 그 오늘 얼음 그렇죠. 얼음 위에서도 했고 엄청 발이 시려울 텐데. 강철이니까요. 버틸만 했습니다. 예, 그렇게 그 하고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도 뭐 자전거 타고 왔듯이 저는 지금 지구촌 곳곳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기후 변화거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해를 입고 있는데 실제로 유엔에서도 지구촌이 해결해야 될 네. 가장 큰 문제로 기후 변화를 얘기하고 네, 있는데 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 자전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듣고 17년 전부터 네. 있는 차 다 팔고 자전거로만 오로지 교통수단으로 네. 활용하고 있고 오늘도 네. 자전거 타고 그렇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봉사의 아이콘, 네. 열정의 아이콘 뭐 이런 걸로 이강철 우리 위원장님을 말씀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러면 그 본격적인 토크를 하고는 네. 그 요즘 근황이 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청장 후보 예. 입후보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서구청장 후보로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지금 후보로서 활동을 선거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그 어떤 그 상황이랄까, 네. 뭐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앞으로 서구가 어떤 안고 있는 정책과 또 내는 뭐 아무리 서구가 많이 그럼요. 다른 타 지역보다 발전이 돼 있다 할지라도 네, 네.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예, 부분, 예. 뭐 도마동 쪽 예. 이런 쪽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하여튼 최첨단 도시가 서구인데 유성과 서구인데 우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의 상황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서구의 현안은 네.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건 세종시의 배후 도시로서의 입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구 미래 발전을 위해서. 네. 두 번째 이제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예. 또 그리고 지금 현안인
대전 지하철 네. 2호선 건설 문제, 예. 또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서구 내에서도 둔산과 원도심과의 네. 균형 발전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안으로 들어가고요. 또 실제로 요즘 뉴스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화상 경마장 문제, 네. 또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건 시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자리 문제하고 네. 서구 경제 활성화, 예. 즉 서구 경제, 대전 경제도 그렇지만 네. 대전의 산업 시스템이 88%가 서비스업, 소규모 자영업자들입니다. 예. 대전의 구성이.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잘 사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구청장이면 네네. 당연히 이제 시장과 연계가 돼서 이렇게 행정을 펼쳐야 될 텐데 예. 물론 구정과 시정이 따로따로 구분은 돼 있습니다만은 대전은 이제 연계가 대덕구, 돼요. 동구 이렇게 예. 연계가 돼서 당연하죠. 지금 당면에 있는 것이 동구나 아니면 대덕구, 중구는 공동화 현상이 그렇죠. 일어나서 예. 재창조를 해야 된다는 각 구청장 네. 후보들이나 이렇게 대전 시민들이 이렇게 그 의식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른 그 저 서구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나마, 약간 예. 발전된 모습인데 그래도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 내지는 계획하고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아 근데 그럼 그런 문제점을 그 일자리 창출 문제나 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 뭐 등등을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공약. 저는 글쎄 이것을 시청하시는 서구민들께서는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후보로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이 예. 세종시와의 관계입니다. 예. 세종시가 세종시의 배후 도시로 특히 제일 가까운 게 유성하고 서구인데 네. 세종시 공무원들 중에 상당수가 유성하고 서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세종시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면 발전 기류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요. 예. 그러나 예. 어떤 경우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맞습니다. 뭐 한 사실 20년 전에 이미 도청이 이전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전 원도심에서 또 대전시에서 네. 그걸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네. 원도심 공동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제 좌우명 중에서도 준비한 만큼 이룬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지금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종시 또는 서구에서 이제 사실은 서구가 동구, 중구 공동화되면서 오신 네.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렇듯이 지금 서구 경제가 어느 정도 대전에서는 잘 나가고 있지만 네. 미세한 흐름이 네. 세종시로 밀리는 흐름이 좀 저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를 네. 균형 발전을 위한 준비를 네. 제가 해낼 거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서구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건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성원들의 88%가 네. 소규모 자영업에 다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거창하게 대기업 유치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아, 예. 기본적인 벤처기업들은 좀 유치할 이제 아일랜드 쪽하고 지금 협약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88%에 이르는 우리 서구민들의 자영업자들, 네. 소규모 동네 가게, 택시 등 자영업자 이분들 네. 특히 간의 수공업 형태의 그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네. 함께 잘 사는 우분투 서구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는 구청장이 되면 일단 구청장실을 폐쇄가 아니고 없앨 겁니다. 구청장실 간판 대신 예. 서구민 일자리 창출 상황실로 바꿔서요. 예. 서기관급 상황실장을 앉히고 네. 제가 매일매일 즉 증권회사 가보셨죠? 네. 보면 증권 시황이 현황판이 예, 있는데 예. 서구민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 네. 또 봉급 수준 또 자기가 뭐 필요한 회사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받아서 전체 공지를 할 겁니다.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한 사람의 취업일지라도 제가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서 네. 그 원하는 일을 원하는 주민들 네. 일을 원치 않거나 하고 싶지만 신체적인 장애 네, 때문에 네. 못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 지금 현재 사회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네. 이게 이제 케이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예. 지금 세계 최고의 복지 선진국에서 했던 시스템입니다. 예. 즉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고 그분이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네. 그쪽 선진국에서는
그 가정에 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네. 일자리를 통해서 네. 돈을 벌게 되고 그 네. 경제력 가지고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저는 반드시 실현할 거고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다양하고 네. 치밀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린 중에 홍보도 많이 돼야 하는 그런 정책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제가 보니까 홍보도 많이 돼야 되고 먼저 뭐니 해도 그 동네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그분들이 많이 네. 동참을 해주고 네, 네.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바람이 예. 있다면 그 말씀에 이어 일본을 네, 예를 네. 들다 보면 일본은 그 장인 정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투철하고 뛰어나고 또 그 전통을 잇고 가게를 네. 이어나가는 대대로 예.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또 내지는 국가에서 그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지 네. 그런 분들한테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주고 네. 정부 시책 또 내지는 그 지방자치 시책에 같이 맞물려서 좀 더 전문화된 그런 그 가게가 되면 결국은 경쟁력이 높아져서 그럼. 대기업을 몰아낼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체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일본에는 많이 있고요. 예.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일자리 창출의 표시를 어떤 분들은 뭐 현수막에 보면 대기업 유치해서 그 일자리인데 그 생각보다 일자리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라는 일자리는 이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동네 빵집에서 예. 미용실에서 신규 일자리 하나를 채용하면 네. 제가 자꾸 외국 사례 말씀드려도 죄송한데 성공 사례는 벤치마킹 하는 게 가장 사업적으로 좋거든요. 네.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 가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기업분이 아니고 동네 가게 수공업이나 또는 빵집, 미용실에서 하다못해 자기 조카를 쓰더라도 신규 네. 일자리 하나를 창출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이제 저는 계산하는 게 1인당 60만 원입니다. 월 60만 원씩 네. 교육비입니다. 예. 1년 동안 그가 그 빵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예.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예. 전문성을 갖출 때까지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저는 서구 예산이 한 3,500억 되는데요. 그중에 예. 가용 재원이라고 서구청장이 뭐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 네. 이 사업으로 할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돈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저는 일자리 복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50억을 동네 가게라든가 지금 현재 상존하는 가내수공업 네. 이런 데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 예. 일자리를 더 훨씬 네. 확보하고 그들이 성장해서 그 가게도 키우고 그 경제력도 키우고 일석삼사조의 효과를 예. 거둘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예. 동네 가게를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하고 또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예. 위원장님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당이 네. 얼마 전에 그 새로 오늘 20일 날 창당을 하죠. 대전은 네, 시당 창당을 하고 창당. 왔습니다. 아, 오늘 했던가요? 예, 예, 예. 오늘 창당을 했는데 그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 그 새정치민주연합. 네. 예. 그 당 소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새 민주정치연합 그 당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고. 네. 예. 무공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공천일 때 어떤 좀 불이익과 네. 또 내지는 또 비전 네, 네. 함께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에게 네.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네. 당신이 새정치 하는데 새정치가 도대체 뭐냐? 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정치는 본인이 이제 그분도 무소속으로 해서 국회의원 들어갔잖아요. 입성을 했으니까. 그렇죠. 국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 양당이 여야가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적대적 관계로 바라보면서 쌈박질만 하더라는 겁니다. 네. 새정치는 그 정치인들의 시각을 서로 이렇게 정치인들끼리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주는 게 새정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국회에서 그 국회 앞에 있는 중국집으로 네. 음식 배달이 주문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중국집 배달원이 이제 식사를 가지고 갔더니 어떤 상임위원회더래요. 예. 배달 음식을 주고 나오면서 예. 이랬답니다. 설마 매일 싸우는 건 알지만 밥 먹을 때 안 싸우겠지. 예. 그러고 나왔답니다. 예. 근데 나온 지 5분도 안 되는데 안에서 시끄럽더래요. 네. 그래서 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래요. 음식 주문한 것 중에 탕수육이 있었는데 네.
그 이제 굳이 얘기하면 여당 의원이 탕수육 그 소스를 한꺼번에 다 붓더랍니다. 네. 이렇게 야당 의원이 버럭 소리 지르면서 아니 그걸 왜 소스를 붓냐 네. 하나씩 찍어 먹어야 제맛인데 네. 그랬더니 여당 의원이 아니 탕수육이랑 한꺼번에 부어서 비벼 먹는 게 맛있지 그러더랍니다. 네. 그러고 싸우더래요. 먹는 것 갖고도. 네. 그래서 안철수의 새정치는 소스를 벗어 먹던 탕수육을 하나씩 찍어 먹던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예. 국민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새정치다. 네. 예, 이렇게 얘기했고 그 네. 중국집 그 사람은 이랬답니다. 야 정말 밥 때도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 보니까 예. 저 사람들은 정말 못 말려. 유일하게 말릴 수 있는 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입니다. 예. 이제 새정치 지금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 네. 이런 겁니다. 저는 새정치에 이번 연합한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매개 고리가 기초자치단체 저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폐지론자인데 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제안을 했어요. 네. 그것도 첫째는 새정치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네. 또 두 번째는 대국민 네. 대선 후보로서의 약속이었거든요. 세 명 다. 예, 예, 예. 근데 그것을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무공천을 제안했고 그거에 예. 민주당은 동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합쳐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이렇게 뭐 찬성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예전에도 국회의원도 출마했고 구청장도 전에 출마했었는데 그렇죠. 실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당 공천제의 폐해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지켜봤습니다. 네. 즉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가장 부패한 집단, 신뢰 못 받는 집단이 네, 네. 영순위가 국회거든요. 정치인들이고. 예. 근데 부패한 정치, 약속을 어기는 정치, 거짓말하는 정치의 출발점이 정당 공천제입니다. 정당 공천제를 미끼로 해서 네. 지방자치를 소나기에 쥐고 네. 중앙 이제 국회의원들이 흔들고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이번에 잘 지켜진다면 네. 설사 제가 이번 선거에서 네. 무공천 때문에 설사 피해를 입더라도 네. 더 나아가 안철수 의원이 이 무공천 시도로 인해서 네.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하더라도 예. 한국 정치 국민이 바라는 시대 코드인 새 정치를 가는 예.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저는 잘 꼈다고 보고요. 예. 아마 저도 건의했지만 앞으로 네. 두세 가지가 더 나올 텐데 하나는 예.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국회의원 세비 지들끼리 정하지 못하게 하고 예. 세비를 국민의 수준에 맞게 반값 네. 정도로 낮추고 네. 특히 국민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국회의원 연금을 주는 이런 네. 시스템 그러니까 국회의원 연금 제도를 폐지하는 정치를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네. 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혹시 지금까지 힘차게 살아오셨는데 네. 우리 그 시민이랄까 네, 네. 또 잘하는 또 청소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예. 나는 이런 정치를 꿈꾸고 왔고 앞으로 이런 정치를 꿈꾸겠다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또 지금은 정책적인 부분이었고 다른 부분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꼭 특히 우리 서구 주민들 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네. 정치인들이 잘해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저는 잠재 능력을 믿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지금 9위에서 10위 정도 하는데요. 정치만 바뀌면 일단 국가 경쟁력이 저는 4, 5위로 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요. 네. 그 국가 경쟁력의 기초가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입니다. 그런데 네. 청소년들이 자신을 조금 이렇게 자신의 잠재 능력을 믿지 못하고 목표를 크게 못 잡는 경우가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인간의 잠재 능력은 누구나 똑같이 예를 들면 반기문 또는 우리 빌 게이츠, 네. 스티브 잡스 이상에 네. 갈 수 있는 네. 잠재 능력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반기문 사무총장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에 불과 2, 3% 발휘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네. 저는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 국가가 이렇게 이룬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위기 때마다 결집시켜서 이루어온 결과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을 믿고
그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예. 작게는 가정, 조금 더 크게는 지역사회, 더 크게는 국가,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예. 스스로 오늘부터라도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예.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정치 분야는 이렇습니다. 정치 분야가 국민들이 제일 뒤처진 분야인데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기득권 때문에 눈앞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정치권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실 리더를 잘 이렇게 선별해 보시고 하다못해 우리 주부들께서 시장에 가서 배추 한 포기를 살 때도 몇 개의 가게를 다니면서 그렇죠. 2, 3천 원짜리 살 때도 골라보시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로 서구를 위해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서구민들에게 봉사할 후보를 반드시 배추 이상으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구청장이 되면 그 시민의 소리를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쪽의 시민들은 이걸 원하고 이쪽 시민들은 이걸 원하고 해서 그걸 다 양쪽 다 그것을 좋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달려가서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정책을 펴나간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꼼꼼하게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호소라고 할까요? 우리 유권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서구를 원하세요? 정말 일자리를 원하세요? 투표하시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번 6월 4일 꼭 투표하셔서 보다 더 나은 서구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자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해결하는 구청장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강철 서구청장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후보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돼서 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유권자는 표로 말을 합니다. 누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실천 가능한 정책인지 찬찬하게 잘 살펴서 예리한 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믿을 수 없다는 실망감으로 대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후보자는 유권자를 두려워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차츰 우리의 정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